안녕하십니까. 탐나한국 제2강에서는 탐나한국 제1왕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탐나한국을 거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도 사관에 사로잡혀 꼼짝 못하였던 탐나 역사를 이제는 이야기합시다. 왜 우리는 찬란한 우리 역사가 있으면서도 들어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한국 역사 기록에서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한반도 남쪽에 하나의 독립국가로 분명히 탐나한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탐나사로 제1왕조기 부족 연명제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탐나한국 변청 과정을 보면 크게 1왕조기, 2왕조기, 3왕조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제1왕조기는 국조 양을라 성왕 때부터 62세 해풍왕까지 서기전 2369년부터 서기전 446년까지 1924년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부족 연명체의 시대로 곽지, 고원에, 영주, 삼양, 김영의 4개, 5개의 도시에서 여러 부족들이 각각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으며 영주를 도읍지로 하였습니다. 양을라 37년에 서기전 2333년에 조선의 당군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탐나왕국에서는 태자 유를 당군왕검의 조선에 보내 개국을 축하하였고 처음으로 국교를 열었습니다. 양을라 53년 서기전 2317년에는 태자 유를 중국 당의 요임금에 보내 공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나라 순임금은 그때 섭정에 있었습니다. 양을라 76년에야 우나라 순임금이 제의를 받으니 이때도 탐나에서는 태자 유를 우나라에 보내 할애하였습니다. 양을라 86년에는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제1대 양을라 성왕께서 탐나 왕국을 개국하시고 제2대 토신을라께서 칠성도를 완성하시고 제3대 해신을라께서 바다를 평정하시고 제4대 풍신을라께서는 안전한 해상활동을 집중하시고 제5대 조교을라께서는 맹수를 대체하시고 제6대 마교을라께서는 삼승할망의 활동을 크게 하시고 제7대 하교을라께서는 토기를 만들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제8대 번교울라께서는 7재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제9대 진교울라께서는 하늘에 감사하는 축제를 열게 하시고 제10대 율제을라께서는 30법을 공포하시어 안정된 사회의 질서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탐나 사람들은 여름에는 풀로 만든 집에 거처하였습니다. 겨울에는 땅을 약간 굴을 파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오곡을 심어 생산한 농경 생활을 하였습니다. 탐나 사람들은 당시 토기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습니다. 직접 사용한 가축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수렵과 어로 농경 생활을 하던 부족 연합체 형태의 나라였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진 고대 국가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11대 율치을라께서는 범죄 없는 나라를 이루시고 제12대 혈제을라께서는 백록나무 기운을 받아 나라에 활기를 넣으시고 제13대 초지을라께서는 더욱 편리한 생활도구를 개발해 힘쓰시고 제14대 측지을라께서는 환경을 개선하여 생활 수준을 향상에 힘쓰고 제15대 해체을라께서는 하늘을 보고 행성의 운행을 관측하시고 제16대 해제을라께서는 송악산을 생산하는 것을 겪으시고 제7대 하제을라께서는 도량형을 통일하시고 제8대 응교을라께서는 화폐를 주조하여 유통시키시고 제19대 충렬을라께서는 백마의 예절함을 보시고 제20대 효성을라께서는 호구 조사를 하시었습니다.
제21대 충여을락께서는 마항과 친교를 강화하시고 제22대 문무을락께서는 교육에 힘쓰시고 제23대 석술을락께서는 북극성 신앙을 자리하게 하시고 제24대 설린을락께서는 문화예술 진흥에 힘쓰시고 제25대 지술을락께서는 몸소 농사를 지으시며 농경을 장려하시고 제26대 풍림을락께서는 원하 있는 백성을 어루만지시고 제27대 천술을락께서는 가축 사육을 장려하시고 제28대 성림을락께서는 야간 문화 행사를 장려하시고 제29대 지혜을락께서는 옥창신굴의 치장에 열중하시고 제30대 지천을락께서는 아간자를 징벌하시었습니다. 탐나문화는 태초에 파미르 마고 문명에 시작하여 요하 문명, 홍수한 문화를 거쳐 탐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대 2만 년 전 파미르 고원 후 마고 문명이 시작하였습니다. 파미르 지역에서 가까이 옥의 대량 생산으로 산출되는 산지가 있어서 옥 문화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고 문명은 옥을 가지고 장신구를 만들고 화려하게 옥장슈를 많이 지닌 자가 권력의 상징이었던 옥의 문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고 문명은 옥을 쓰는 문명으로 상징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옥이 생산되지 않아서 감남석을 옥 대신하였습니다. 이런 마고 문명이 꽃피었던 파미리에서는 살았던 일부가 동쪽으로 흘러와 요령성, 내몽고, 만주벌판, 요동만도, 요소지방까지 펼쳐지는 동이족 문명을 이루고 이들이 파미로부터 가져온 오구 장식이 많은 자가 권력을 상징했으며 이것이 서기전 5천년부터 홍수한 문화로 꼽혔습니다. 이런 홍수한 문화는 사물락 고향이었으므로 탐나까지 자연스럽게 전래되었습니다. 북극성 숭배가 바탕이었던 홍수한 문화를 이어받은 탐나는 탐나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기에 태양보다 별을 보고 방향을 알아냈고 생활 속에 별자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탐나에서는 북극성 중심의 사만인집 정치관에서 왕은 북극성으로부터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왕의 기운을 받은 사람이 왕권을 승계하여야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후손 중에서 왕의 기운을 가장 많이 지니고 태어나서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가장 큰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탐나는 북극성이 중심이 되는 제천 행사를 열어 왕의 기운을 타고난 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를 경연을 통하여 선발하여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운명으로 믿어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자의 난이나 권력투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에서는 후대로 가면서 권력이 하늘에서 뜨다는 것이 아니라 무력의 힘으로 강한 자가 왕권을 찬탈하였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얻은 왕권을 나와 다른 남에게 넘기는 것은 매우 불안하여 자신의 자식에게 세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북극성 신앙으로 하였던 사상의 세습을 원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거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북극성 신앙을 배척하고 새로운 태양숭배 신앙이 등장하였습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으로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북극성 중심 신앙을 악마 사탄으로 변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왕권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신앙으로부터 세습 왕권제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세습된 왕권을 가진 자는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능력이 미약한 자가 왕위에 오르므로 왕국이 오랫동안 지탱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은 태양숭배 신앙으로 변천하여 마고 문명이 퇴색하였고 옥장신구 대신 금을 이용한 장신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차츰 마고 문명이 사라졌습니다.
조선후 당군 왕금은 강화도 첨성당과 같은 태양신 재단을 쌓아 천지를 올림으로 태양신 숭배 신앙을 바탕으로 세습 왕권제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탐나 왕국에서는 북극성 중심의 신앙이 계속 믿어왔습니다. 이는 태초에 인간 세상에 출발하였던 마고 시대부터 믿어왔던 북극성 중심 신앙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마고 문명은 요한 문명 홍산 문화로 흘러와 사물라 고향인 배달국에서 탐나까지 유래되었습니다. 북극성 중심 신앙은 하늘을 우러러 받들고 별을 보고 망망대해에서도 방향을 잡아 찾아갔습니다. 별이 생활의 일부가 되는 별의 문화였습니다. 밤이면 광장이나 대에 모여 별을 관측하고 별을 보며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모양의 본을 받아 7개의 대를 쌓고 여기에 모여 이야기하고 협동하고 항상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북두칠성의 운행 원리를 알고 하늘의 중심 별자리가 된다고 생각하였던 탐나 왕국 사람들의 북극성 중심 사상은 대일 항쟁기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7개의 축대 광장은 사물라가 활을 쏘아 나누어서 1도, 2도, 3도 등에 걸쳐 세워졌습니다. 이를 후대에 7의 별자리를 의미하는 칠성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하는 일마다 서로 이해하고 도의하며 협동하였습니다. 아울러 탐나 왕국에는 마고 시대부터 내려오는 옥창신구를 사용하여 위험을 표시하는 옥문화가 있었습니다. 옥이 생산되지 않은 탐나에서는 옥창신구 유물이 많이 발굴되나 금관이나 금부치의 발굴은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북극성 중심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나왕국은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3000년 이상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고대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백성들에 대한 군역이나 세금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탐나 왕국을 천년 해상 왕국으로 만드는 장점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고대 민주적 협동 공동체로서 3000년 이상 영속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나 왕국 경우 각자의 경제적 부분에서 탐나 왕국 외에 어떤 국가와도 자율적으로 국제 무역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바탕이 탐나 왕국의 성장 발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제31대 혈거을락께서는 백성들의 예환을 잘 살피시고 제32대 혈제을락께서는 마을에 샘물을 정비하여 살기 좋게 하시고 제33대 치지을락께서는 샘물을 더 확충하시고 제34대 천혜을락께서는 질병 예방에 힘쓰시고 제35대 목처을락께서는 목축업을 장려하시고 제36대 설술을락께서는 상업을 장려하시고 제37대 변절을락께서는 가정의 화목을 살피시고 제38대 성술을락께서는 집안 대물 단속을 하시고 제39대 월술을락께서는 정박시설을 축조하시고 제40대 월성을락께서는 황무지를 개척하시어 농토를 넓히셨습니다. 제41대 입석을락께서는 수렵을 장려하시고 제42대 지석을락께서는 소도에서 강론하시고 제43대 은절을락께서는 오가는 길을 확충하시고 제44대 주교을락께서는 사냥개를 들어와 기르게 하시고 제45대 설풍을락께서는 어부들의 활동을 살피시고 제46대 성공을락께서는 마고 축제를 열게 하시고 제40대 자강을락께서는 마을 수호신을 세워 안녕을 비시고 제48대 진지을락께서는 3년상의 풍속을 잊게 하시고 49대 지제을락께서는
서분장 풍습을 허용하시고 제50대 천재을락께서는 신들에게 정중앙에 제사를 올리게 하시었습니다. 제51대 태평을락께서는 기륭 점치는 것을 허용하시고 제52대 해술을락께서는 탐진에 파견한 외교관으로 탐진사를 양성하시고 제53대 민평을락께서는 탐나복 수출을 장려하시고 제54대 문민을락께서는 탐나포 수출을 장려하시고 제55대 성측을락께서는 천문학의 발달을 힘쓰시고 제56대 월광을락께서는 주거시설 개선에 힘쓰시고 제50대 일성을락께서는 장래의식에 대한 예절을 갖추도록 하시고 제58대 성국을락께서는 고인돌묘를 허락하시고 제59대 국평을락께서는 인도에서 온 불교를 장려하시고 제60대 풍술을락께서는 마하왕과 교육을 확대하시고 제61대 선술을락께서는 오나라 왕비 간택에 탐나 처녀를 보내시고 제62대 해풍을락께서는 해녀로 하여금 영국에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제62대까지를 우리는 제1왕조기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탐나왕국은 왕성이나 궁궐이 없었고 5개의 큰 도시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집 주위에는 둥글게 돌담이 있으며 가구 수는 8,000호이며 활과 활 방패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배 계층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탐나 왕국은 서로 영토를 빼앗고 빼앗는 싸움이 없었기에 방어를 위한 성곽을 구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탐나의 부족들은 자연환경이 너무 척박하기에 서로 싸우기보다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남기 위하여 서로 협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농경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는 매우 빈약하고 비바람이 세차게 자주 불어오는 땅은 돌들이 많아 물을 가둘 수가 없어 논농사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탐나왕은 자연을 이겨내며 살기 위하여 정치적이고 전투적인 국왕으로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경제적으로 물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하는 등 생활을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 대표로서 모든 백성 활동 중심 역할을 하는 민주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탐나 시대의 황금기였던 제2왕조기 해상왕국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